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술, FSD 구독 전용으로 전환 사이버캡 테스트 확대, 트럼프 정부 거물 인사들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방문, 테슬라 주가 사상 최대 상승 예상 전망 및 기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굴러가는 공을 쫓는 아이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잠재적인 연쇄 추적 사고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이는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눈에 갇힌 트럭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의 낮은 무게중심, 즉각적인 토크, 그리고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훨씬 정밀한 트랙션 컨트롤 덕분에 눈길에서 탁월한 접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FSD는 한국의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안내해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시드 CEO는 자사의 그래비티 SUV 출시 당시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자 소프트웨어 개발팀 전체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 말 아니면 3월 말까지는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FSD 10을 구매 옵션을 2026년 2월 14일 이후 완전히 없애고 구독 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아마도 반복 수익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시불 $8,000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보다 월 $99 구독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테슬라가 최근 2년 넘게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와 마진 압박을 받고 있어서 하드웨어 판매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 수익 구조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 사이버캡 테스트 확대. 뉴욕주 버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캡이 처음으로 겨울철 혹한기 시험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월 14일 현재 오스틴, 베이에어리어, 버팔로 및 시카고 사이의 공공도로에서 최소 10대 사이버캡이 시험 운행 중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201대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0대 돌파 이후 하루 만에 다시 200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시카고에서 사이버캡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캡은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 캘리포니아주 베이에어리어, 뉴욕주 버펄로,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에서 시험 운행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열심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의 초대형 20.5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더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운전은 사이버캡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3. 트럼프 정부 거물 인사들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방문. 일론 머스크가 오늘 텍사스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와 만났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언합니다. 언젠가 공상 과학이 현실이 되어 우주선이 우주를 누비는 날이 오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태운 웅장한 미래형 우주선을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우리는 스타트랙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대규모 제조 능력이 미국 강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말합니다. 오늘 스타베이스 텍사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팀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국에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건설해 온 것, 그리고 앞으로 건설할 것은 미국인의 창의력과 발명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관료주의 위험의 피문화 타파, 일론 스타일로 체인소처럼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발언과 AI, 자율 시스템, 극초음 속, 우주 능력, 에너지 무기 등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미국 우위 확보를 강조하였으며 이달 말부터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룹 AI를 군사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한 후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및 상원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스페이스X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그의 아서널 오브 프리덤 투어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 방위 혁신과 민간 기업 협력을 강조하는 전국 순회 일정의 일부입니다.
주요 목적은 미국 방위 산업의 혁신 촉진과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스페이스X처럼 빠르고 혁신적인 민간 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우주테크 기업,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국방에 끌어들이려는 신호가 포착됩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미 군사 위성 발사 계약 7억 3,900만 달러를 따낸 직후 방문이라 타이밍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방문으로 스페이스X와 펜타곤 간 협력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10일 조 코닌을 포함한 3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텍사스 주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 방문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홍보하는 자리로, 이전 2025년 11월 주주총회나 5월 교통부 장관 방문과 연계된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방문 목적은 테슬라의 생산 과정 검토와 미래 모빌리티 정책 논의로 추정되며, 국가적 로보택시 표준 제정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주요 정부 인사들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방문 이벤트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에 상당한 전략적,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국방장관의 스페이스X 방문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에 정부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 군사 통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방문으로 위성 발사나 우주 감시 시스템 같은 추가적인 계약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매출 확대와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머스크의 화성 이주 비전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아울러 미국 국방장관 피트 브라이언 헤그세스는 미국의 텔레비전 진행자 착각, 육군방위군 장교 출신으로 그는 미국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정치평론가였으며, 2025년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화해후 팀 아메리카 협력 모드로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 국방장관의 합류로 더 큰 시너지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테슬라 측면에서 상원의원들의 기가 텍사스 방문은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정부 보조금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연방 규제가 관건인데, 상원의원들의 직접 방문은 테슬라의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적 로보택시 표준 제정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를 가속화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문들은 머스크의 기업 제국을 정부, 민간 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최근 진행됐습니다. 1월 13일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십 확보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안전 배치를 위한 연방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과거 2017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율주행 친화적 기조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논의된 주요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조사당 연간 2,500대로 제한된 완전 자율주행차 면제 대수를 최대 9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는 웨이모, 테슬라 사이버캡, 축스 같은 로보택시를 훨씬 빠르게 대량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차량 안전 기준을 완전 자율주행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차의 인간 중심 규제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각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우선 적용해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일부에서는 주 규제 권한을 대폭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내용까지 논의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더 명확한 자율주행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찬성 측 주로 산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자율주행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규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며 혁신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협회 등은 이 법안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나 안전 옹호 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 웨이모 테슬라 크루즈 관련 사고와 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게 하고 안전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며 주정부 규제까지 무력화하면 오히려 안전 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회사에 안전 면제부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여러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 단계로 마무리됐으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체 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실제 법이 됩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다수 의석 아래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시대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와 공공 신뢰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테슬라 주가 사상 최대 상승세 예상.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테슬라 주식 약 400만 달러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6년은 테슬라에게 있어 물리적 AI 구현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과의 융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 구체화된 AI 생태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머스크 경제라고 부르며
테슬라, 스페이스X, xAI로 구성된 이 생태계가 물리적 AI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를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하는 전시형 CEO로 묘사하며 2026년을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만으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미국 내 30개 이상의 도시에 도입되고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확대되며 옵티머스 로봇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력을 지닌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간의 상호 투자 등으로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 목표 주가 60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2026년 시가총액 2조 달러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AI, 로봇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최대 3조 달러. 이러한 비전은 테슬라 주주들이 이미 xAI에 대한 잠재적 투자의 승인을 내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5. 테슬라 발트 3국 진출. 테슬라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 공식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몇 달 안에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비공식 수입에 이은 것으로 발트 3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전 시장 서비스 센터, 슈퍼차저 설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식 판매는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출로 테슬라는 2024년 말에 진출한 리투아니아에 이어 발트 3국 모두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부터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성장의 일환입니다. 특히 소규모 국가이지만 디지털화가 앞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도입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이 진출은 발틱 지역의 EV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에스토니아의 EV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지만 테슬라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인하와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정부의 EV 보조금 정책과 연계되어 판매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기타 소식. 한국 부산의 테슬라 매장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탑기어에서 올해의 신흥 브랜드와 최고의 신기술 구현 두 부문에서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파이어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충전소는 승용차용 288대와 테슬라 세미트럭용 16대를 포함해 총 304개의 충전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슈퍼차저 충전소보다 85% 더 큰 규모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올해 고용량 뇌 임플란트 생산에 돌입하여 환자의 뇌를 제거하지 않고 경막을 통해 기기를 삽입하는 간소화된 로봇 수술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비 환자들에게 엄청난 도약이 될 이 기술은 이미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 게임,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 말까지 12명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6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2026년에는 연간 수천 대 생산 규모로 공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첫 번째 환자인 놀랜드 아보는 이를 입증했습니다. 물리적인 조작 없이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었습니다. 2022년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 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경쟁사들은 이 규모를 꿈꿉니다. 뉴럴링크는 2030년까지 휠체어를 없애고 AI와의 공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마비는 해결되고 다음 목표는 블라인드 사이트로 실명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